이번 오디오북은 역학적 시스템에서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 자유낙하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이용하여 중력의 작용에 의한 역학적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다. 단원의 핵심. 중력에 의한 시스템은 어떻게 분석할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 용어 정리? 용어 1. 속력.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인데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고요. 속력의 방향을 함께 표시하면 속도가 됩니다.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죠. 여기서 이동거리는 물체가 이동한 총거리를 말하며 시간은 이동하는 데에 소요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속력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미터/세크로 표시되며 다른 단위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속력은 물체의 이동 속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으로 물체의 위치 변화를 시간에 따라 표현합니다. 속력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일 경우에는 일정한 값을 가지지만 가속이나 감속하는 경우에는 값이 변할 수 있습니다. 통합과학에서는 속력의 개념과 계산 방법, 그리고 이동 경로와 시간과의 관계 등을 다룹니다. 속력은 운동의 기본 개념 중 하나로 운동하는 물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어 2.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물체가 중력에 의해 가해지는 가속도를 의미하는데요. 중력은 두 물체 사이의 질량에 기인하여 작용하는 힘으로 대상 물체에 일정한 가속을 부여합니다. 중력에 의해 가해지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표현되며 보통 g라는 기호로 표기합니다. g라고 읽거나 중력 가속도라고 읽는 거죠. 중력 가속도는 물체의 중력만 작용하여 1초 동안 물체의 속력이 약 9.8m/s씩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질량 단위당 힘의 크기를 의미하며 지구의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대략 9.8m/s입니다. 이는 모든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1초당 9.8m/s의 속도로 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중력 가속도는 지구의 질량과 반지름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지구의 질량이 크고 반지름이 크면 중력은 강해지며 반대로 지구의 질량이 작고 반지름이 작으면 중력은 약해집니다. 다른 천체나 행성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운동의 법칙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르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며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두 물체 사이의 질량 중심을 향합니다. 따라서 중력 가속도는 물체의 운동이나 평형 상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을 분석하거나 행성 간의 운동 경로를 예측하는 등의 문제에 중력 가속도를 적용할 수 있고 우주 비행체의 궤도 계산과 관련된 문제에도 사용됩니다.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의 운동 경로를 계획할 때 중력 가속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력이 행성이나 천체에 의해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에 작용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정확한 운동 경로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력 가속도는 편향된 운동에도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는 물체의 운동이나 원형으로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에서 중력 가속도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력이 물체의 가속을 제공하거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력 가속도는 우리 주변의 물리적인 현상과 운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이고 우주나 천체의 형성과 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주의 대규모 구조와 천체의 운동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 조절되며 중력 가속도를 이해하는 것은 우주와 우리 자신의 존재와 관련된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전 오디오북에서 중력에 대해 공부했으니 이번에는 중력만 받는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유낙하 운동이고 둘째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먼저 자유낙하 운동. 우리 모두는 공을 손에 쥐고 있다가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죠. 처음에는 공의 속력이 느리지만
아래로 떨어질수록 점점 빨라져서 지면에 닿기 직전에 최대 속력이 됩니다.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물체를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으면 중력에 의해서 1초 동안 물체의 속력이 약 9.8m/s씩 증가하면서 낙하하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1초 동안 속도 변화량. 다시 말해서 중력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과 무관하게 9.8m/s로 모두 같습니다. 깃털이나 종이처럼 가벼운 물체가 공기 중에서 낙하할 때는 공기 저항을 크게 받아서 천천히 떨어져요. 이런 경험 때문에 사람들은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빠르게 떨어진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공기 중에서 깃털과 구슬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구슬이 먼저 떨어져요. 그 이유는 깃털과 구슬의 중력뿐만 아니라 공기 저항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진공 중에서 떨어뜨릴 때는 공기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깃털과 구슬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높은 곳에서 자유낙하하는 공의 운동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시간에 따라 공의 이동 거리가 점점 증가하면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표 근처에서 자유낙하할 때 물체의 속력은 무게와 관계없이 매 초마다 9.8m/s씩 달라집니다. 중력만 작용하는 곳에서 낙하하는 물체의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물체의 질량, 크기, 모양에 관계없이 같습니다. 따라서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무게가 다른 두 물체를 동시에 낙하시키면 두 물체는 동시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용어 정리? 용어 1. 포물선. 포물선은 물체가 수평으로 던져져서 날아가다가 중력에 의해 아래로 향하는 동안 시간에 따라 곡선 모양을 그리는 경로를 말합니다. 이는 물리학에서 중력과 운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포물선은 물체가 초기 속도와 각도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그리는데요. 이는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는 자유낙하 운동과는 다르며 초기 속도와 각도에 따라 다른 곡선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포물선의 중요한 특징을 정리해보죠. 첫째, 대칭성. 포물선은 수평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룹니다. 즉, 물체가 던져진 각도와 같은 각도로 반사될 때 동일한 포물선을 그립니다. 둘째, 최대 거리. 포물선은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날아갔을 때 최대 높이에 도달합니다. 이는 물체가 수직 방향으로 가장 멀리 이동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셋째, 최단 시간. 동일한 수평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포물선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물체는 다른 경로보다 최단 시간에 도착합니다. 즉, 물체가 최대 속도를 유지하는 동안 가장 효율적인 경로입니다. 포물선은 다양한 현상과 운동에서 관찰되죠. 예를 들어 공을 던질 때나 발사체의 비행 경로, 탄환의 비행, 승용차의 점프 등에서 관찰할 수 있고요. 투사체의 비행 시간, 최대 도달 거리 등을 계산하고 예측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포물선은 뉴턴의 운동 법칙과 중력의 영향을 포함한 공간 내에서의 운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며 다양한 자연 현상과 실생활에서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지표 근처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에는 운동 방향과 나란하지 않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여 물체의 운동 방향과 속력이 계속 변합니다. 이 경우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포물선 경로를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 분석해보는 거예요.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하죠. 연직 방향으로는 정지 상태에서 중력만 받아 운동하기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겁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 거죠. 이처럼 수평 방향의 등속 직선 운동과 연직 방향의 자유낙하 운동이 합쳐져 물체는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지구대기권 밖에는 기상위성, 통신위성, GPS 위성처럼 수많은 인공위성이 각각의 궤도에서 지구 주위를 회전하고 있어요. 인공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인공위성과 로켓의 전체 무게에 따라서 로켓의 추진력을 잘 조절해야 하죠. 무게에 비해 추진력이 너무 크면 인공위성과 로켓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려요. 반대로 추진력이 너무 작으면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지구로 추락해버리는 거죠. 인공위성이 자신의 궤도에 안착하면 보통 1년이나 2년 주기로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도록 하는데요.
이건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어서 장소마다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인공위성의 궤도가 조금씩 틀어져서 그렇습니다. 자윤학화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해보고 마무리하죠. 같은 높이에서 물체를 수평으로 던질 때 수평 방향의 물체의 속력이 커질수록 같은 시간 동안 물체의 수평 방향의 이동거리는 커지지만 연직 방향으로는 자윤학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자윤학화하는 물체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동시에 지면에 도달합니다. 높이만 같으면 수평 방향의 속력과 관계없이 자윤학화하는 물체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원자나 분자 사이에서는 전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00여 종류의 원자가 셀 수 없이 많은 물질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전기력 때문이며 생물이 영양소를 소화하는 과정에도 전기력이 작용하죠. 힘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의 원인이며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결합과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일정한 질서에 따라 지속성을 유지하는 체계인 역학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력, 전기력, 자기력과 같이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여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마무리. 단원의 핵심. 중력에 의한 시스템은 어떻게 분석할까요? 자윤학화 운동은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으면 중력만 받아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이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연직 방향으로는 자윤학화 운동을 합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